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반 실전사주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하는 제가 6개의 사주를 놓고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3개의 사주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전부 다 묘월의 을축일주들이죠. 묘월의 을축, 묘월의 을축, 묘월의 을축. 전부 다 비슷하게 생긴 사주들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밑에다 지금 설명을 좀 써놨는데요. 자, 이분 사업가예요, 사업가. 프랜차이즈 사업가. 이분 돈 많아요. 벤츠 타고 다녀요. 사업가예요. 다음, 요 사주. 이 사주 사업가예요. 이분은 시주에 추구원진 걸린 자신의 전문성을 가진 기술을 가지고 이분은 어떤 튜닝카 전문 그 수입, 유통, 그 개조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 기업들과 함께. 이분은 일본에서 전문 튜닝카들을 그 주문 생산해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여러 지역 그 총판에다가 차를 납품을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일본에서 차를 주문을 해가지고 오면은 나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아요. 내가 수입하면 현지에서 수리 판매하는 업자들이 그 차를 받아서 같이 먹고 살아. 이게 공동협업으로 재성을 뿔리고 있는 형태의 사주예요. 이분은 군겁쟁제, 즉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재물 사업을 하는 재물 공유 사업이고요. 이 사주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재물 공유를 하는 외식 사업, 프랜차이즈 본사 CEO예요. 본사 CEO. 무슨 매장 하나 주인이 아니라 수십 개 매장을 가진 본사의 체인 사업본부 사장인데, 사업을 하신 지가 이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되셨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자고 나중에 거지 된다. 이것도 안 통하지. 지금 20년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 20년 동안 하면 대단한 거예요. 특히 이제 외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잘 되다가 확 망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20년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죠. 아, 그러면 군겁쟁제 잘 쓰면 부자도 되고 사업도 크게 할 수 있군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이 2개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 2개의 사주 똑같이 생겼죠. 왜 그러냐면 생년월일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간만 조금 달라요. 차이는 이 사주는 낮 5시에 태어났고 이 사주는 오후 늦은 오후인 유시에 태어났어요. 사주 똑같아요. 그렇죠? 사주 똑같죠? 사주 똑같죠? 을묘년, 김묘월, 을축일. 이 사주도 을묘년, 김묘월, 을축일. 시주는 을유시. 이 사주는 이모시. 이분은 신축년, 천간에 편관이 들어오고 지지에서 사유축 삼합이 벌어져서 사주에서 금기운이 아주 많이 강해지면서 재생살과 목들이 잘려 나가는 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운이죠. 신축년에 자살을 했어요. 뭘로 자살을 했냐면은 도박,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자년하고 신축년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많고요. 주식으로 패가망신하신 분들도 많죠. 대체로 경자년에 주식하신 분들은 좀 벌었는데 신축년에는 많이들 잃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주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 오늘 무지하게 많이 잃었겠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의 증시가 계속 내리꽂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고수들이 아닌 한 그냥 무작정 허접한 실력으로 주식을 했다가는 이게 그냥 아무거나 찍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주식 사야지, 이거는 이제 경자년에 먹혀들었는데 신축년부터 그게 슬슬 안 먹히기 시작하고, 특히 신축년 하반기서부터 올해 지금 이민년이죠. 이제 이민년 절반쯤 가고 있는데 이제 2022년 6월 달인 현재 지금 미국의 주식, 한국의 주식 한마디로 자산가치 폭락 진행 중. 물론 좀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지금 막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서 자산가치 거품들이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이분은 작년 신축년에 투자 실패와 도박 등으로 인해서 전형적인 군겁쟁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살을 하신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주인데 이 사주 생일이 같잖아요. 시간만 좀 다르잖아요. 뭐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 근데 이분은 그 추고원진을 이용해가지고 튜닝,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자동차를 일본의 튜닝 사업이 되게 발달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일본에다가 그런 그 좀 이색적인 도색이나 이색적인 장식, 이색적인 모양을 한 그 무슨 동물 모양을 한 자동차라든가 그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 같은데 막 코끼리 동물 모양으로 꾸며진 어린이집 버스나 가끔 그 푸드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좀 클래식한 자동차로 이렇게 예쁘게 튜닝을 한 무슨 플라스틱 모양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자동차의 모양을 좀 멋있게 바꾼 그런 푸드 트럭 같은 전문적인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차량을 한국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게 일본 공장에서 일본에 주문을 하면은 이게 이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그런 차들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특수 차량들이죠. 매니아적인 특수차.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해오고 계세요. 신축년에 별일 없었고 이분은 오히려 신축년에 많이 바빴어요. 신축년에 오히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잘 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죠. 같은 사주인데 이분은 자살했고 돈 날려가지고 이분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사주는 여러 비검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안 하잖아. 함께 공동사업을 안 하잖아. 군것쟁제가 난다고. 이 사주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사업하잖아. 내가 벌면 남도 벌잖아. 그쵸? 그럼 별 문제가 없다고. 이게 시장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주도 이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주 구조 이게 뭐가 달라. 묘월의 을축일축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것도 다 비겁으로 지금 도배돼 있잖아요. 물론 제가 좀 이따가 이 사주 해석하면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사주는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어요. 나 혼자 벌어요?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분은 이제 이제 양갈비, 그 양고기, 양꼬치를 좀 더 발전시킨 양갈비 체인. 우리나라에 한 3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1, 2위 하는 업체 CEO예요. 양갈비. 양갈비 하기 전엔 치킨 프랜차이즈도 했었어요. 뭐 호프집 프랜차이즈도 했었고 이분이 차린 매장이 한 1000개는 넘을 거예요. 지금까지 차린 게. 인테리어도까지 직접 하세요. 재주가 아주 출중하시죠. 같이 벌잖아. 이 사주는. 본사 벌면 같이 벌잖아. 같이 버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경겁제가 많은 그러면서 재성을 공유하는 형태는 그러한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시장을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 먹을래 이래버리면 5명이서 짜장면 하나 시켜가지고 먹는 상황이 벌어지죠. 5명이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안 돼요. 5명이서는 쟁반짜장을 시켜 먹어야 돼. 그것도 특대 라지 사이즈로, 스페셜 사이즈로 10명이 먹어도 배부를 만한 큰 쟁반짜장을 먹으면 되죠. 이게 일명 힘을 합쳐 파이를 키운다라는 개념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주의 군겁쟁제나 비겁 많은 사주한테도 적용되는 말인데 도둑질은 1명이 할 때와 2명이 할 때의 차이가 있다 같은 거죠. 1명이서 도둑질을 할 때는 장점,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단점, 잘 잡힌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을 2명이서 하면 1명이 도둑질할 때 1명이 망 봐요. 1명이 도둑질할 때 1명이 망을 봐요. 단점, 벌은 걸 나눠 가져야 한다. 장점, 잘 안 걸린다. 그리고 많이 훔칠 수 있다.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협업 분업하여 내가 훔칠 테니 네가 망을 봐라. 그럼 도둑이 3명이 모이면 뭐 1명 망 보고 1명 훔치고 1명은 차 운전하고 뭐 도둑질 4명이서 하면 뭐 1명이 뭐 탐색하고 1명이 훔치고 1명이 망 보고 뭐 1명이 차 준비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즈를 키우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 명이 나눠 갔지만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 같은 거죠. 그리고 원래 주식계에서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혼자서 무식하게 주식하지 말고 주식 잘하는 사람과 서로 배워가면서 주식하라라는 말로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도둑질 혼자 하면은 오래 못한다, 금방 잡힌다. 하지만 선배 도둑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안전한 도둑질을 배울 수 있다. 크게 벌 수 있다. 물론 나눠 가져야 되는 단점이 있다. 아니 나눠 가져도 많이 가지면 되잖아. 파이를 키우면. 그러니까 군겁쟁제 형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이 군겁쟁제 다시 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군겁쟁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군것쟁제는 나쁘다라는 관념을 갖지 말고요. 이것도 자신의 내면에 되게 부정적인 관념을 심는 거거든요. 사람의 관념은 되게 중요해요. 이 무의식의 관념을 집어넣는 관념, 징크스, 신념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말인데 내 안에 이런 관념, 징크스, 신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게 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 라고 하는 인간 불신이 신념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나와 인연된 사람들이 다 내 신념을 굳건히 할 만한 짓들을 하고 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 하고 맨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 때리고 간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신념 함부로 주워서 담아듣지 마세요. 가끔 보면은 어른들이 가끔 아우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 이런 말하면 아 그렇구나. 생활의 지혜구나. 그 맞아. 절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 불신이잖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신념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돼. 나의 우주에서 작동법이야 그게. 나의 우주의 신은 나기 때문에 나의 우주,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길들이는 우주.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우주를 길들여요. 자신의 우주가 있다고요. 물론 여러 명이서 같이 모여 살면 그 우주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긴 하는데 각자 자기 우주를 길들일 때 그런 징크스 신념들을 길들여 버리게 되면 내 우주에서는 그게 더 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랑 만나면 별일이 없는데 누구랑 만나면 맨날 싸우고 다툼 나고 소송 나.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 당사자한테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괜찮은데 나하고 싸우는 어떤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나랑 만나면 맨날 싸우게 돼.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아, 내가 좀 까칠한 거 아닌가? 아, 내가 나의 우주를 되게 부정적으로 길들였는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것쟁제 나쁘다, 거지된다, 사람이 왼수다 이런 관념 절대 길들이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인 거죠. 기본적으로 사주에 이렇게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들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내가 왜 태어나서 지구별에 살아가는가의 내용이 바로 관계를 배우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이 사주는 무슨 경험과 체험을 하는 사주구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죠.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는 관계를 배우는 사주예요. 관계가 뭐죠? 사람이죠,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사주라는 뜻이죠. 자, 군겁쟁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라는 내용이에요. 자, 6개의 사주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6개 다 설명 못할 것 같은데 몇 개만 좀 보도록 하죠. 상담하면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되게 상담하면서 인상 깊었던 느낌이 들었던 사주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대면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전화 상담을 할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화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이 상대의 기운이 좀 더 많이 전달이 되죠. 대신 물론 전화 상담도 상대의 기운이 전달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대면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상,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모습, 그 사람의 에너지가 좀 느껴지죠. 저도 상담할 때는 되게 예민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평상시에는 나사가 한 2개 빠진 수줍음쟁인데 제가 일단 상담이나 강의를 할 때, 특히 상담을 할 때는 제 예민성이 아주 지독하게 높이 올라갑니다. 뭐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막 심기가 흔들리는 되게 예민한 상황으로 변하죠. 상대의 기운을 느껴요. 상대의 기운이 되게 좀 따뜻하고 온화하면 저도 힘이 나고 저도 느낌이 좋아요, 되게. 그럼 보통 제가 신나서 떠듭니다. 상담 예약한 것보다 막 더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신나서. 별로 힘도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상대의 기운이 되게 부정적이면, 되게 부정적이거나 상대의 기운이 되게 탁한,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데 나하고는 결이 다른 거죠. 에너지의 결이 다를 경우. 그러면 제 쪽에서 좀 예민하게 제 에너지들이 반응을 해요. 가끔마다 제가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들도 막 요즘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짜증 안 해요. 옛날에는 가끔 막 이게 에너지 결이 다르면 제가 막 화를 내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화를 버럭 내버리는. 예전에 한번 상담하다가 내가 자리를 박쳐 도저히 내 짜증나서 상담 못하겠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바깥에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아이 사주를 같이 보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애가 바보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애 이거 어떡하면 좋죠. 이거 버려 살아. 보니까 아이의 왼수가 엄마야. 보니까 아이의 가능성을 엄마가 갖고 있어. 엄마의 어마어마한 똥덩어리 같은 에너지로 아이를 덮어버리고 있더라고. 아이는 주눅 들어있고 이야 어떻게 내 앞에서까지 아이한테 똥 같은 에너지를 던져버릴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계속 내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 머리 위에 똥 같은 에너지를 덤비지. 그러지 마세요. 아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그 말하다가 내가 폭발해 버렸어. 꼭 오은영 씨 화내듯이 폭발해 버렸어.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애들의 미래를 덮어버리느냐. 왜 알량한 명리를 배워가지고 애 미래를 덮어버리냐고. 아무튼 이분은 그 상담을 할 때 제가 기운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나이가 50대시죠? 지금 개춘년생이시니까 지금 50세가 넘으신 분인데 저는 사람들이 나이로 안 보이고 에너지로 보이거든요. 제 앞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왜 이쁘장하고 착한 소년이 내 앞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이는 50이에요. 아저씨예요. 외형상으로는 완전히 아저씨예요. 푸근한 아저씨인데 근데 제가 느껴지기로는 되게 순수한 소년이 내 앞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사주 한번 볼게요. 느낌이 오는 사주. 남자분이십니다. 개축년, 병진월, 무인일, 김희식. 일단 사주의 주된 특징은 뭘까요? 비견겁제가 매우 많죠. 이거 다 비견겁제죠. 다. 비견겁제가 많죠.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고 이렇게 핵심 인자가 있으면 이게 꼭 무슨 느낌이죠? 자, 생선 회 뜰 때 여러분 생선회 먹으러 가면 광어 큰 거 이렇게 해체하는 거 보면 그 생선살이 이만하고 생선 내장이 요만큼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덩치 큰 생선이 그 요만한 생선 내장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생선의 생선살은 몇 군데 다쳐도 문제가 없지만 그 요만한 내장이 다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주에 이게 비견겁제들이 꼭 생선살이고 왜 꼭 생선 내장 같지 않으세요? 비견겁제들이 오행들을 소중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유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앞으로 비견겁제가 많은 사주를 볼 때는 공유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도록 하죠. 뺏긴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편인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왜? 나의 우주가 이렇게 생겼어. 나의 우주에는 축토라는 사람, 진토라는 사람, 미토라는 사람, 기토라는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뭐 겹치는 게 한 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들과. 근데 특징은 나의 우주에서는 생각을 공유해. 그러면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 거야. 다양한 사람이 뭐 흑인, 백인, 황인, 20대, 30대, 40대 이런 일하는 사람, 저런 일하는 사람, 저런 일하는 사람들인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성이 또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재성 공유죠. 시장 공유, 재성 공유, 목표 공유, 결과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재성이 상징하는 게 시장, 경제, 목표, 뭐 결과 이런 거 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모두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생각을 공유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자, 비견겁제가 많을 때 관성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있느냐 없느냐? 관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관성이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일주한테 있죠. 그럼 이거 비견겁제 컨트롤 타워가 누구예요? 이 많은 비견겁제들의 컨트롤 타워가 나야, 나. 내가 관성으로 진토, 축토, 미토 내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가. 자, 이거 내 쪽에 있는 영역이고 요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영혼의 의도. 나는 뭐하러 태어났나요? 지구별에서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나요? 라고 보면은 내가 이번 지구별에서 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겪고 깨달아야 되는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생각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 뭐 요게 이제 이 사주의 이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주의 사이즈를 작게 놓느냐 크게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음 직업성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는 오행끼리의 영향력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이 자리를 이렇게 사회궁에 드러난 자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쇼케이스 자리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이 쇼케이스 자리. 이 쇼케이스 자리가 보통 이게 사회적으로 드러난 측면이라서 이 에너지들을 직업성으로 쓰면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그리고 또 이 자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세우는 자리. 내세우는 자리 같은 거예요. 사주들을 보세요. 이 사주는 뭘 내세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결과물을 내세우는 사주야. 나의 생각. 근데 병화의 생각이니까 화나고 드러나고 야, 내 생각 좀 들어보세요 하는 사주. 내 생각 좀 들어보세요 하는 사주죠. 이분 직업이 기획자예요. 기획자. 무슨 기획자? 광고 기획자. 광고 마케팅 기획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제가 이런 식으로 광고 콘텐츠를 짰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이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자랑하는 게 제 상담실에는 어린 왕자 막 이런 그림이나 어린 왕자 장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아유 어린 왕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20몇 년 전에 무슨 스마트 휴대폰에 어린 왕자 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어린 왕자 폰 광고를 제가 기획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요. 무슨 어린 왕자 폴더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쵸? 한 15년 전? 20년 전쯤인가? 어린 왕자 폰이 있었어요. 그거 광고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나 이런 생각 했었다. 나 이런 아이디어 냈었다. 이게 내세우는 자리, 내세우는 자리. 내세우는 거 보세요. 이 사주, 나 이뻐. 이게 여자 사주죠. 이게 나 이뻐? 내 행동 어때? 이게 상관을 내세우니까 내 끼와 행동 어때? 이분은 모델이자 레이싱 모델이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레이싱 모델 에이전시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그런 거죠. 이분은 뭐를 내세우죠? 나의 정관, 명예성과 나의 상관, 나의 말과 행동을 내세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사업을 내세우는 사업이나 결과물, 뭐 성과물들을 내세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자리에 이렇게 비경겁제가 올라 있으면 뭐를 내세우는 거죠? 나와 관계한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월간 자리, 중요한 자리잖아. 월간이나 연간, 특히 월간 자리에 겁제가 딱 올라가 있는 경우 있는데 그게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지금 내세우는 거죠. 그럼 어린이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내 친구가 이런 사람이야 같은 거고, 또 사회에서 있는 사람은 나 어제 누구랑 밥 먹었어 막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게 쇼케이스 자리예요. 쇼케이스 자리가 제극인이 걸려 있죠. 자, 편인 정제니까 이게 생각을 현실화,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라는 사주죠. 제극인 하면 나쁜 거 아닙니까? 뭐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건 쓰기 나름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직업으로 쓰고 계세요. 이 편인 정제니까 제극인을 걸어서 상상력, 기획력, 창의력, 아이디어를 실현시키 편인의 엉뚱함, 발랄함, 상상함을 요 재성으로 현실화시키는 아이디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머리 써서 돈 버는 사람이다 같은 거죠. 사주에 식상이 없으니까 배렸어요라는 식으로 보지 말자고요. 우리 재성은 식상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재성은 식상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사주는 인성이 재성 옆에 맞닿아 있으면 이거 머리로 돈 버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머리로 돈 버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굳이 식상을 따지자면 요 축토가 식상 가지고 있죠. 요 축토 안에 금기운이 들어있고 요 축토가 또 여기서 올라온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올라온 것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사회의 축토족과 진토족들은 시장을 올렸고 돈을 내세웠고 나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의 세력이죠. 나의 친위 세력들이죠. 이게 내 편, 내 뒤에 있는 내 편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나와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올렸냐 하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올렸죠. 그러면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올리고 사회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돈을 올렸죠. 아이디어와 돈을 맞바꾸는 사주죠. 아이디어 사업이죠. 기획사업, 광고 기획자 사주예요. 이분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요? 제가 이제 밑에다가 내용을 좀 써놓긴 했는데 이분은 자기 사무실에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두세 명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상당히 큰 일을 하세요. 그 이유는 각자 분야별 전문가들한테 일을 다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기획을 해주죠. 아, 이 광고는 텔레비전 광고가 낫겠다. 잡지 광고가 낫겠다. 유튜브 광고를 해보는 게 낫겠다. 아, 신문에다가 며칠 때린 다음에 방송을 때리고 뉴스 기사를 좀 내본 다음에 무슨 지역에 무슨 광고를 때리는 게 낫겠다라고 광고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광고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각